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완곡한 인터뷰도 했지만은 국방부 태도는 더 골 때려요. 국방부 태도. 자, 이게 우리 탄약창에서 유출됐다. 그런데 미국은 155mm 포탄을 간절하게 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100만 불을 소모해가지고 네. 지금 저 창고가 텅텅 비었다. 아, 긴급하다. 예. 이랬으면 155mm 포탄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155mm 포탄을 저기 뭐냐 그렇게 대량으로 반출했다 그러면 반출을 할 수 있는 일차적 대상자가 방위산업체가 돼야 되는데 음. 생산 공장 그렇죠. 이게 생산은. 풍산이거든요. 네. 풍산도 물론 지금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뭐 근데 계약이 나왔대요. 공시가 아, 됐대요. 한 달에 2만 발 정도 제작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1년이면 한 20만 발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군이 이렇게 포를 사면서 포탄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안 해놔가지고 평소에 아, 예. 그 저기 비축량이 특히 155mm 포탄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일주일치밖에 안 돼요. 전쟁 그거밖에 안 나면 돼요? 일주일치. 너무 조금 비축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주일치? 일주일치. 어, 그러면은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긴급 조달을 하겠다. 국내외에서. 아.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기 포탄과 이 포를 갖다 별도 사업으로 분리한 거야. 대부분 포를 사면 포탄도 사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 사업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국회에서 사업 심의를 쉽게 받으려고 예. 포탄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하고 일단은 포부터 산다고. 아이고. 전투기만 사고 미사일은 안 산다고. 아니 뭐예요? 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사야지. 그러다 긴급 조달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무기 숫자 늘리기에 그 적폐가 쌓여왔다고 이것도 지금 몰랐던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은 평소에 얼마치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네. 군수품 관리 훈령이라는 기준에 나와 있는 건 60일치예요. 음. 그런데 60일치는 솔직히 말해서 과도해. 음. 왜냐하면은 이 155mm 포탄이 발당 100만 원이 넘어요. 어휴, 비싸다. 100 몇십만 원 해. 네. 그런데 이거를 그 60일치까지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또 포탄은 장기 보관이 안 된다고. 아. 이게 항온 항습 때는 저장 시설에 가 있긴 하지만 이 보관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60일은 과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항시 한국의 포탄 재고를 늘리라 그러면서 30일치는 보유하라고 권고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군 포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군 탄약은 따로 저장을 해. 음. 이걸 워샷탄이라 그래. 워샷. 주한미군 전시 비축탄 워샷 K라 그래. 러시아 K. 예. 한국에 있기 때문에 K. 예. 예. 그랬는데 이게 지금 탄약창에 보관돼 있고 우리 군에 전시 비축탄이 보관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주일치 분량인데 내가 보기에는 한 100만 발은 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는 300만 발이라고도 하는데 100만 발은 넘는 것 같아. 음. 그러면은 후방 탄약고 세 곳에 보관하고 전방에 이제 그 K9 그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백령도에도 가 있잖아요. 최전방에. 거기에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쓸 수 있는 거. 네. 그게 대응할 수 내가 있게. 보기엔 2, 3일치 같아. 그건 또 2, 3일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지원하는 구조예요. 전쟁 나면 뭐 어. 유사시에는 전방에서 뭐 2, 3일치 쏘고 그 사이에 조달한다. 그렇죠. 후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번에 33만 발 전해준 것까지 해서 50만 발을 빼나간다는 거는 후방 탄약고가 텅 빈다는 얘기요. 그렇네요. 이 얘기거든. 예. 그러면은 저기 그 사실은 이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모자라서 난린데. 예? 이게 저기 뭐냐 우리가 그 우리 지상군의 대화력전 그러니까 북한이 장사정포를 막 쏘고 네. 서울 불바다 시도를 할 때 앉아서 두들겨 맞을 수는 없잖아. 대응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 화력전으로 대항하는 건데 그 주력이 155mm K9 자주포예요. 그랬는데 이 K9 자주포에 쓸 포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대화력전 임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대화력전 본부가 지금 용인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상군 화력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그럴 수 있지. 아니 왜 꼭 155mm 포로만 해야 되냐? 전투기가 400대가 넘고, 응? 그렇죠. 우리나라 뭐 좋은 미사일 많은데. 근데 미안하지만 쉽지 않아. 쉽지 왜 않다. 그런가? 예. 그 저기 저 예컨대 공대지 미사일, 네. 슬레미알이라고 있어요. 타우러스라고도 들어왔는데 발당 20억 원이야. 아이고, 한 발당.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 북한에 똥포 잡는데 네. 20억짜리 미사일 무한정 쓸 수 있어? 아하. 그 정도 재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우매한 게 어디 있어? 100만 원짜리 포탄으로 다량을 쏴야 되는데 20억짜리 미사일을 비행기에 싣고 가서 네. 거기서 때린다 이 얘기요. 아하. 그러게 아니면 합동 직격탄이라는 게 있어요. 예. 또는 벙커버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하갱도를 부시는 건데 이것도 비싸. 항공 탄약은 비싸.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도 네. 충분히 긴급 조달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일단은 북의 포에는 우리 포로 대응하는 겁니다. 아. 그런 전략으로 돼 있고 그게 그다음에 효과적이고. 공군 임무는 네. 대화력전뿐만 아니라 이제 후방의 그 전략 목표 타격이 많다. 그렇게 되니까 공군 전력은 거기에 다 소모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자기 임무가 있는 거라고 공군도. 네. 그러면은 이런 작전 거는 계획이 지상군의 대포로 한다. 이렇게 다 돼 있던 거요. 네. 그런데 요거 포탄을 빼내 간다 그러면 아. 이제 무슨 사태가 일어나느냐? 예. 드디어 기뻐할 일이 생겨. 기뻐할 일이. 뭐 이렇게 기뻐? 아주 희소식이 이제 있어. 뭔가요? 이제 우리가 대화력전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런데 북한이 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남한포가 우크라이나에가 남조선이 보냈대?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야 우리도 보내. 이래서 북한 포탄도 러시아로 빠져나가면 한반도의 남북한이 무장이 해제돼. 그러면은 전쟁을 할래야 할 수가 수가 없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어. 아, 그렇게도 될 수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 살상목인 다 유럽으로 보내고 거기서 싸워라. 남북한끼리는 예. 이제 평화공존의 새 질서를 여는 철호의 기회가 이제 기회 창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요? 내 얘기는. 이럴 바에는 남북한 공이 포탄을 다 외국으로 다. 보내버리고 한반도를 평화지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어. 좋습니다. 이 그렇게만 이 된다면요. 아이디어는 어때 이거? 아유, 너무 좋은데요. 신선합니다. 아, 신선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꿈은 꿀 수 있지만 현실은 또 녹록치가 않잖아요. 글쎄. 아유, 이거 다 이제 보내고 나니까 그럼 우리 국방에 이제 구멍이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거니까. 아니 무너진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으로 보면은 네. 이런 포탄이 반출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 목을 걸고 지켜야 되는 포탄이야. 아. 이게 농민으로 얘기하자면 씨감자예요. 씨감자. 씨감자 주면 안 되지 누구. 이걸 뺏겨? 가지고 있어야지. 예. 이건 들어 누워야 돼. 아. 이거는요.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실 숨기고 노할 수 싶은 거지. 있는데. 그러면은 육군 참모총장을 찍어 눌렀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NSC에서 결정됐을 거니까 거기 국방부 장관이 가서 빼내도 안보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 발언이 나와야 줄 수 있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영혼 없는 의견을 낸 거지. 네. 아주 안보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 수 일어난 없는 건데. 일인데 벌어졌다. 그 이제 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그 북한 네. 무인기 날아왔을 때 100배 1000배 보복해라.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열등한 전쟁하게 생겼어 우리가 장사정권 와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인데. 자, 그러면 이게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회 지원이라고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뭐 무기 지원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가지고 음. 러시아가 지금 발끈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뭐 즉각 입장을 내고 있어요. 어제도 지금 내고 뭐 오늘도 어제 내고. 크렘린궁 대변인, 그다음에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네, 그리고 오늘은 러시아 외교부 외교부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나기식으로 입장을 쏟아내는데 예.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아, 의도예요. 필사적으로 예. 저지하겠다. 이 155mm 포탄이 수십만 발이 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네. 돈바스 지역 일대에 전선에 투입되면 전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 지금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도 포탄이 부족해 난리인데 그렇죠. 여기서 압도적인 군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우세를 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어떤 전선이 된다면 이건 푸틴 입장에선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변수가 출현한 거예요. 변수죠, 변수. 네. 포탄이 충분하게 된다면 계속 쏠 테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대응을 뭐 이 적대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음. 북한에다가 뭔가 또 지원을 하면서 대북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포탄 지원이 한반도의 신냉전 질서로 이제 굳어지는 하나의 입구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지원을 합니다. 그건 냉전 시대 우리가 많이 봤던 일이에요. 네. 그 1980년대 말에 소련이 미그 29라는 신형 전투기를 개발해요. 고성능 전투기인데 네. 이게 개발되자마자 시제품 나올 무렵에 첫 생산분을 북한에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에 미그 29 30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몇 대 떨어졌지만 그때 그 지원이 지원을 한반도 세력 균형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서둘러 한 거예요. 우리도 이거 전투기 사업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엄청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KF-16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때 공군은 F-16을 거부하고 F-18 음. 그 쌍발 엔진에 북한의 미그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를 원했는데 네. 노태우 대통령이 그거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그거보다 성능이 낮은 단발 엔진에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F-16으로 이미 결정된 사업의 기종을 변경하거든요. 그래서 큰 파문이 일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때 그 80년대 그 북한에 대한 소련의 전투기 지원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렇네요. 오늘날 네. 저 북한이 갖고 있는 ICBM을 비롯한 어떤 그 미사일 전략의 원천 기술은 다 러시아제예요. 그때 구소련의 미사일을 다량으로 북한이 받아가지고 오늘날의 북한의 저기 그 백두 엔진 그런 것도 뿐만 아니라 이스칸데르 같은 그 또 저기 전술 지대지 미사일 네. 이런 것들이 다 러시아에서 온 원천 기술이거든요. 구소련 기술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다시 또 러시아가 음.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번에 또 북한이 원하는 기술 이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아직 남아 있나요? 예를 들면 네. 엔진이나 중요한 기술은 이제 러시아 원천 기술을 쓰지만은 그 저기 북한의 미사일의 이제 신뢰성을 높이려면 재진입 기술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대기권 재진입. 대기권 재진입. 그게 일단 의심스럽다고 그랬는데 그 기술은 그 지상 풍동 시험을 통해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 텅스텐 합금으로 된 탄두가 있어. 원래 탄두 무게의 80%는 탄피예요. 대기권에서 마찰을 견뎌야 되니까 네. 강한 재질의 그 탄피인데 이게 이제 공기 중으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공기에 날카롭게 깎여 나가. 온전한 형태를 유지 못해. 근데 이게 균일하게 안 깎이고 한쪽으로 푹 패이면은 그러면은 그게 탄두의 성능이 이제 그럼요. 위태로워지는 거. 공중 제대로 폭발하거나 제대로 못 가죠. 이래가지고 PCC 꺼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 상마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상마 깎이는 기술을 갖다가 균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네. 온전한 탄두의 형체를 보존하는 기술 이게 마지막 활용 점정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상에서 저기 풍동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대기권 마찰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강하게 통과시키면서 이 탄도의 금속 소재의 재질을 개발해내는 거지.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이 북한에 이게 지상 시험장이 없다고. 풍동 시험장이. 그래요. 꼭 필요한 그런 시험인데. 근데 이게 별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건 러시아 기술자 5명만 매수하면 돼.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는 필요한 그냥 기술이고. 묵인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북한이 가서 알아서 돈 줘서 데리고 온다든가 매수한다든가 설계도를 빼돌린다든가. 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미사일 개발해 온 거야 사실은.